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3일 밤 8시 36분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단일화가 신년 정치판의 최대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JTBC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하여 이 이슈를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 1일에서 2일 사이 만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한다면 누가 더 적합한가라고 물었더니 안철수가 더 적합하다는 사람이 41.1%,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사람은 30.6%였습니다. 상당한 차이로 안철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보 단일화에 찬성하는 답변자로 범위를 좁히면은 즉 보수 중도 성향이겠죠. 윤 후보가 55.9, 안철수 후보가 35.9%로 윤 후보가 상당히 앞서갑니다. 이게 일종의 역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권 교체를 원하는 답변자 중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48.7%, 안철수 후보는 33.7%로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내부 갈등 책임이 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윤석열 책임이 56.7,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책임은 31.3인데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책임은 이준석 책임이 더 크다 57.4, 윤석열 책임이 크다 32.7, 압도적으로 이준석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내 후보가 대결한다면 누구를 찍을 것이냐에서 이재명 37%, 윤석열 28.1%, 안철수 9.1%, 심상정 3.2%, 그리고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53.2, 윤석열 27.8%, 아주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은 53.9나 되고 정권 유지는 40%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정권 교체론이 높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단일화만 되면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과반수의 여론을 통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일화만 되면은. 자, 이게 단일화가 되려면은 지금부터 협상이 아주 디테일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쿠에서 단일화하는 방식, 여론조사로 단일화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리고 그 전에 토론을 몇 차례 하느냐, 그 다음에 단일화를 해서 당선되면은 정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선거에 임박해서 한다 이게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해가지고 단일화 방식에 대한 발표를 설날 전에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설날 민심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 2월 한 달은 두 사람이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남겨놔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합의는 설날 전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합의에 따라서 실제 토론하고 여론조사하는 단일화 과정은 2월 한 중순에 이루어지고 3월 9일로 넘어가면은 딱 적당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단일화 없이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이 합쳤으면 문재인 정권 등장을 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안 됐잖아요. 이 단일화라는 게 당위성이 있지만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는 정말 협상 그리고 중재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이런 정치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은 이 정치력이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상당한 부분은 이 안철수 씨의 부담이 될 겁니다. 그동안에 안철수 씨는 미스터 단일화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이번 대선은 무조건 야권이 단일화해야 된다. 그 모범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여주겠다고 해가지고 자신이 그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기니까 앞장서서 선거운동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압승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안철수 후보는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한다고 해놓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독자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독자 출마는 약속 위반입니다. 국민들에게 단일화를 하겠다고 한 사람이. 그러나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이번에는 저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2017년 선거와 더 다급한 절체절명의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는 그야말로 두 사람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으로서 육체적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따라서 지금은 일단 단일화 화두 속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0%대를 돌파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단일화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단일화를 결정하는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역선택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듯 합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고 하는데 벌써 몇 번 분열로 망했습니까? 2017년에 분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는 게 바로 보수 분열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도 보수가 분열해가지고 보수일 수밖에 없는 정봉준 씨가 노무현과 손을 잡았고 1997년에는 보수일 수밖에 없는 김종필이 김대중과 손을 잡아서 김대중 정권을 만들어냈고 보수일 수밖에 없는 이인재가 탈당을 해가지고 독자 출마하고 한국의 역사는 보수 분열의 역사입니다. 보수가 분열하는 이유는 이념 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념 무장이 되면은 대의가 뭐냐? 대의가 뭐냐? 선거에서 가장 큰 목표가 뭐냐 하는 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좌파는 분열을 하더라도 그런 큰 목표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파는 이념 무장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자기의 개인 이익을 앞세우다가 공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은 단일화의 모범을 보여주어서 나라를 살려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